네, 아쉬운 오늘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하고 코스닥의 낙폭은 오후 들어서 더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도 지금 1,100개가 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 안에서 빛을 보여주고 있는 테마 이슈가 있습니다. 놓쳐선 안 될 오늘의 핫테마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김태성 본부장, 이성우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힘이 없는 하루예요. 그렇지만 두 분은 힘을 내서 시장을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테마가 주인공인지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저희가 고른 테마는 두 가지의 테마입니다. 시장에서 강한 게임주와 엔터주로 골라봤는데요. 게임주의 상승을 보고 언더독의 반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부진한 시장 안에서 유독 게임주들이 눈에 띄는 이유는 무엇인지, 각계 전투, 개별 모멘텀인가요? 아니면 이 테마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아직까지 테마의 분위기가 확실하게 바뀌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가장 많이 받았던 섹터 중에 하나인 게임주가 그래도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오는 대장주가 지금 하나 발생이 됐습니다. 그 기업이 이제 바로 넷마블인데, 맞아요. 넷마블을 필두로 지금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IT라든지 의료 AI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뉴스 그 외에 새로운 뉴스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좋은 뉴스가 안 나올 쪽으로의 자금 이동이 조금씩 나타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대비해서 사실 게임주가 그렇게 큰 섹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안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좌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섹터와 공략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좀 상기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게임주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종목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선택 탑3 보시죠. 두 분이 원하는 기준 하에 세 가지 종목 골라봤는데 1등 네오이즈가 동일하고요. 넷마블이 두 분의 선택을 다 받았습니다. 순위는 조금 다르지만.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은 펄어비스를, 이성우 이사님은 W게임즈를 넣었는데 이사님이 고른 이 세 가지 종목의 특징, 줄을 세운 근거 무엇인가요? 네오이즈는 신작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신작 기대. 네, 주가가 먼저 떠 있다고 하면은 부담스러울 텐데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선은 기대감의 반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한 30% 나오는 게임주다 보니까 시장에서 게임주를 지금은 신작 타겟으로 보지만 매도세가 이제 둔화된다라고 하면 실적을 보고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W게임즈까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작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을 넣었고 그래서 네오이즈가 올라와 있고 실적이라고 하면은 그 카지노 게임인가요? 네네. 맞죠? 그래가지고 W게임즈를 넣었다라고 했는데 두 분의 선택에 네오이즈가 있고 마침 그 네오이즈 제가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넷마블하고 함께 최근 발표하는 혹은 발표할 신작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던데요. 네, 우리가 사실 너무 2차 전지와 반도체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의 최근에 이제 게임 동향을 보게 되면 넷마블이 출시한 게임들이 지금 양대 어플리케이션을 공동 1위로 한번 기록을 했었고 특히 지금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PC 모바일이 아니라 콘솔. 아시나요? 네, 알죠. 콘솔 게임 유형으로 이제 출시가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의 저는 시각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시장은 뭐니 해도 MMORPG인데 과연 콘솔 게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실적을 내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로서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해외 전시회에서 이 피해 거짓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콘솔 게임은 우리나라 이용자분들도 많이 하시긴 하겠지만 전통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너무 이제 중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좀 벗어나서 이 네오이즈 혹은 게임사가 미국이라든지 유럽, 특히나 K
땡땡땡 요새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과 유럽의 한류 바람을 또 일으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게임사들 중에 이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을 우리가 가장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오이즈를 이제 탑픽으로 좀 가지고 온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출시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가 사실은 출시 이전에 좀 주가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네오이즈를 좀 적극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네오이즈에 대한 가격 전략을 들어보자면 이성 이사님은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올해 예상된 영업이익이 한 776억대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 거짓에 대한 판매를 반영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어워즈 3관왕을 했던 과거작이 기본 80만 장 이상 팔렸습니다. 네. 그 부분을 대입을 해봤을 때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맥상 900억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으로는 1차로는 한 4만 1,000원의 목표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 피해 거짓이 한 80만 장 이상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가총액 뭐 9천억, 1조 이 단계로도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목표가는 4만 1,000원요. 네, 네, 목표가는 목표 4만 주가는 1,000원. 4만 1,0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여기서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분의 선택에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이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위메이드가 없고요. 네. 그리고 전통 강자인 NC소프트와 크래프톤이 없어요. 네. 이들이 빠진 이유가 있어요? 곤란한 질문은 언제나 네, 제게 먼저 김태성 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모멘텀이 강하면 상관이 없지만 모멘텀이 약할 때 이 가격적으로 조정을 좀 깊게 받은 종목군들은 악성 매물이 우리가 많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섹터 전체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지금 크래프톤과 NC소프트는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점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반등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돕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게임주의 좀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와 크래프톤보다는 이 중소형 쪽 게임사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NC소프트, 크래프톤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이 이야기에 아무래도 또 속상하시겠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매물이 있기에 지금은 힘이 좀 붙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 쪽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럼 사실 제 주변에 많은 게임주 갖고 계신 분들이 수익 보고 있기보다는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한때 성장의 그 대가로서 게임주가 거론됐고 네. 뭐 메타버스다, NFT다, 위메이드도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럼 다시 그 악성 매물을 다 소화해내려면 그때 그 전성기처럼 메타버스 NFT라는 그 뉴스가 나와줘야 되는 건지 네. 나와도 이미 한번 해먹었으니까 반응이 안 나올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종에서 특정 제품이 나오고 여기에서 소비가 창출이 돼야 주가는 바뀔 수 있죠. 네.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가 10배 올랐던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어떤 점이 발생해서 올랐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실제 재화를 통해서 게임 안에서 노동을 하면 이 자본이 수치가 되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구조가 다시 규제가 풀려서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 연출이 된다거나 또는 앞단에서 끌어줄 수 있는 제품이 나와야 합니다. 그 부분은 비전 프로겠죠. 애플 또는 뭐 기타 업체들의 그 XR 기기 같은 경우가 출시되고 시장 침투를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10% 이상의 판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시세가 다시 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 기점부터 네. 그러니까 무언가 이거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기가 나올 때부터 네. 다시 움직이지 않겠느냐. 아직은 시기가 좀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두 분의 선택 탑 네오이즈로 일치가 됐고요.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시장에서 움직인 엔터주 두 분의 선택 보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이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한데 여기도 종목이 거의 다 겹치네요. 하이브, SME 1, 2위, 번가라가 있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YG 엔터테인먼트, 이성의상은 JYP 엔터를 넣었습니다. 본부장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지 저는 JYP 엔터를 예전부터 본부장님이 되게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 탑3에 없어서 좀 의아했거든요. 펜신이 조금 이동했다라는 표현도 조금 들어있고 네. 일단 그것보다도 일단 이 엔터주들이 주가가 좋아야 되려면 두 가지가
딱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적이라는 건 워낙 이제 확실한 모멘텀이고, 두 번째로는 더 큰 실적을 일으켜줄 새로운 뉴페이스 혹은 기존 아티스트들의 더 활발한 활동. 근데 그 기준으로 보면 일단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뉴스들이 이미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JYP 엔터는 올해 상반기에 제가 가장 탑픽 종목으로 봤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다른 기업들이 조금은 주도를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하이브가 지금 아티스트들의 동향이 일정상, 그러니까 스케줄링이 현재 주가에 가장 유리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BTS의 이제 솔로 앨범이 또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뉴진스의 활동이 지금 북미와 유럽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 겹치는 시기다 보니까 다른 엔터사들보다 지금 우리 시장에 또 핫한 키워드가 뉴스에 민감한 종목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하이브에서 나올 만한 뉴스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이브가 좋고 다른 기업들은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엔터사들은 저는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나, 이제부터는 조금 더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룹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은 저는 하이브에 한 표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가 정말 하이브 주가에 있어서 큰 트리거, 모멘텀이 그렇죠. 되어줬잖아요. 더 이상 방탄소년단만 믿고 가는 게 아닌 하이브다라는 거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 집이 나오고 나서는 음원 순위는 좋았는데 주가의 반응이 없어서 그렇죠. 좀 아쉬웠어요. 아마 뉴진스의 데뷔 보고 흥행하는 거 보고 매수하신 분들의 경우는 아직까지 마이너스라거나 수익을 못 보고 있는 구간일 텐데, 그래도 두 분은 믿는다라는 의견. 그리고 여기에는 JYP 엔터가 전통의 강자가 있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팬심이 떠났다라고 했지만 이사님은 그대로신가 보네요.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죠. 네, 일회성 비용이 있다 보니까 안 좋았는데 네. 실적 시즌에 가서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은 트와이스 도쿄돔 콘서트가 는 부분이 3분기, 4분기에 잡히고, 그 부분을 환산을 해보면 2분기에 발생한 비용을 대입을 해보더라도 3분기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겁니다. 3사 중에서 우선은 밸류 매력은 가장 있고요. 그렇다 보니 좀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엔터사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JYP 엔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는 넣을 수밖에 없다. 네. 실적 이야기 나오면 또 거론이 될 것이다. 네, 라는 그렇습니다. JYP 엔터. 조심해야 되는 건 지금 YG 엔터 아닙니까? 지금 블랙핑크의 재계약 이야기, 오늘도 리사 씨의 뭐 열애설 이야기가 뉴스로 쏟아져서 리사 네. 좀 그만 괴롭혀라라고 팬분들이 이야기하시던데, YG 엔터의 베이비몬스터라는 뭐 루키가 있다면 네. 블랙핑크를 놓쳐서는 절대 또 안 되는 YG 엔터거든요. 놓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없죠. 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에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또 이 뉴스 덕분에 시장의 관심을 한 번 더 받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주식시장에서 또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 해소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 번 더 좀 시장의 트리거가 좋은 쪽으로의 트리거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차세대 또 흥행을 좀 보증할 수 있는 그룹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주가의 탄력도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게임주나 엔터주는 반짝 상승할 수는 있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배제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잘못된 생각이죠. 오, 왜요? 엔터주들이 상반기에 보여준 모습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잠깐 상승한 것이 아니고요. 네. 6개월 상승했습니다. 그럼 엔터주는 네. 약간 실적주라고 이제는 명칭 부여되나요? 명칭이 되나요? 일단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벤트가 이 섹터의 컨셉을 좀 많이 바꿔놨는데, 우선은 지금 기준으로는 앞으로는 실적주로 저는 보시면서 길게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성우 이사님의 탑픽인 SM의 네.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라이즈 신인 그룹 보셨어요? 영상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때요? 잘생겼어요? 네. 아니, 왜냐면 외모가 스쳐 같습니다. 아, 거기서 원빈 씨인가 어떤 분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난 외모를 갖고 있다. 네. 네. 한번 봐보세요. 네네. 봐보세요. 네. SM의 가격 전략은요? SM은 네. 우선은 우리가 두 가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지금 11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종목들을 찾고 있죠.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포스코 DX는 시가총액 6조 이상까지 오르기도 했죠. 이 플레이를 하자는 게 아니라 가깝게 지금 시가총액 3조 원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11월 MSCI 편입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수급이 몰릴 수도 있는 점이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SM이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500억대입니다. 이 부분을 시가총액 대입을 해보면 그래도 4조 원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해소돼야 될 게 뭔가? 신규 라인업 같은 경우에 활동이 기본적으로 뭐 신인 때 이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한 4조 원대 시가총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런 가격을 환산해 보면 17만 6천 원의 목표가가 도출이 됩니다. SM 그래서 목표 주가는 17만 6천 원, 꽤 높게 보셨네요. 네.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이브의 가격 전략. 지금 이 횡보하고 있는 하이브 역시도 신념이 없으면은 중간에 이탈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근에 이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3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일단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약간 자금이 묶일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23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 차원의 손절은 필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올라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결국엔 이 상단 30만 원을 어떤 재료와 어떤 뉴스로 돌파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이 구간대를 실적 혹은 새로운 이 모멘텀이라든지 수급을 통해서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30만 원보다 더 위인 32만 원, 33만 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는 30만 원을 드리지만 그 시기에 돌파를 하는 모멘텀을 보고 더 높게 잡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30만 원인데 손절가도 중요해 보입니다. 23만 원 제시했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81%의 내림세를, 코스닥은 1.62%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아쉬운 장입니다. 그럼 오늘의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9월 10일 우리 증시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제 그나마 좀 재미를 볼 수 있었던 로봇, AI, 이 성장주들마저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진짜 단타라고 해도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해도 우리가 수익을 낼 만한 공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자율주행 안에서도 퓨런티어만 버텼을 뿐 나머지 종목들은 음봉 전환하는 종목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테슬라 효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 부진했습니다. 안타까운 하루였죠. 코스닥은 900선을 하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확히 얼마에 마감했는지 오늘의 특징주들까지 점검해 드리도록 하죠. 김예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했지만 곧바로 하락 전환하며 그 낙폭을 점점 더 키워가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3천억 원 넘게,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1,600억 원 넘게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테마들이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자동차와 2차 전지 관련 부품주들도 시장을 주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물량을 강하게 팔아냈는데요. 외국인들의 순매도 종목을 함께 보시죠. 오늘은 제약기업 그리고 화장품과 이 면세기업들의 물량을 많이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유한양행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오늘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면서 2%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한국폴마 역시도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이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로 역시나 1%대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호텔신라 역시도 이 낙폭을 키워가는 하루였습니다. 3%대 하락했고요. 아모레퍼시픽 역시도 상승 출발했지만 2%대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장중에 강세가 꺾이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입니다. 오늘도 강한 흐름을 이어가나 싶었는데요. 이 장중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낙폭을 이렇게 키워가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지아이노베이션 오늘 강세 보여주면서 31,400원까지도 상승폭을 늘렸던 기업인데요. 오후 들어서 하락하면서 이 낙폭을 점점 더 키웠습니다. 6% 넘게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펩트론 역시도 낙폭을 키웠습니다. 5%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로 불리는 인벤티지랩 역시도 이 7% 가까운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한미약품과 넥스턴바이오까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살펴봤고요. 과연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외국인의 매도 속에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600여 개가 넘었고요. 코스닥에서는 1000개가 넘었습니다. 오늘 장의 하락 종목 특징은 전일 강했던 종목으로 보이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시장 안에서의 낙폭이 좀 큰 종목들 브리핑해 주시죠.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그리고 가장 많이 트레이딩을 했을 법한 AI 플러스 로봇 관련 주들이 네. 오늘 이제 조정에 가장 큰 타격을 좀 받았던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기업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또 하락한 종목군들 중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모르고 지나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유상증자 이슈가 지금 시장에 또다시 맞아요. 불거지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지금 실적이 안 좋았던, 특히나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이 유상증자 이슈를 좀 많이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소형 개별주를 매매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라이프시멘틱스라든지 뭐 알체라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증자 이슈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많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실적이 좋은 기업 위주로 좀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실적이 좋아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많죠. 특히나 뭐 루닛, 뭐 뷰노 이러한 AI 기업들이 지금 오늘 조정이 나왔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유로메카, SPG, 두산과 같은 로봇주들도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의 조정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고가를 어제 기록했고, 또 어제 이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었어요. 그러면 그 캔들은 매수의 투심보다는 매도의 투심이 더 강할 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그러한 물량들이 좀 많이 시장에 출현이 됐다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IT의 하락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장 마감하고 저녁에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실 게,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이 약해지고 그동안에 쉬었던 반도체 IT가 견고하게 버텨준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 IT에 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또 조정이 깊었었던 종목군들의 조정을 노릴 것이냐, 이것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이제 하락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오늘보다는 내일의 반등력을 보시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의 특징에서는 유상증자 공포가 또 불러일으키면서 몇몇 종목들이 크게 밀렸다. 알체라가 20% 가까운 급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어제는 강했지만 오늘 밀린 로봇 AI 안에서는 두산이 6.3% 하락하면서 장중에 11% 넘게 오른 16만 6,600원의 고점 찍고 쭉 밀려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대로 좀 반도체주들의 하락은 나름 방어력이 있었다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이 시장 안에서도 그럼 올랐던 특징으로는 뭐가 있을까, 이사님?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네. 상한가 한 종목이 갔죠. 프론티어라는 종목인데 우리가 테슬라, 뭐 도조 이 부분을 대입해 봤을 때 연결해서 실적이 가장 먼저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이기에 주가가 강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수급 요인으로 인해서 오늘 조정이 나왔죠. 반대급부로 반도체주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HBM단의 수요를 촉발해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일부 상승을 했고, 우리가 전공정단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함께 반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뭐 디램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는데 여기에서 마무리는 재고 같은 경우가 소진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디램 선물 가격에서 우리가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재고가 한 차례 가격이 밀리면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가 재고를 가진 주체가 털어낸 그 부분인데 이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디램 가격의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전공정단의 장비 업체들, 대표적으로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급이 비어있는 업종이 강했어요. 콘텐츠주 같은 경우 CJ ENM, 뉴, A스토리 이런 종목들은 당장 실적이 나오진 않지만 수급의 빈집에다가 종목들의 추가적인 강세, 모멘텀이 추석 연휴 부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 대비해서 강했습니다. 네, 오늘
AI 관련주들은 하락한 반면에 네. 뭐 메타버스라던가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했고 엔터 게임주들의 오름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율주행 안에서는 퓨런티어가 상한가 같고. 근데 오늘 자율주행 테마가 좀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네. 현대 오토에버가 네. 장 초반의 상승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 자릿수의 급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딱 신고가를 찍고 나서 네. 20만 1,000원까지 밀려나기도 했어요. 네. 그동안에 좀 상승 랠리가 가팔랐기 때문에 일시 좀 쉬어가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현대 오토웨버의 경우에는 이제 좀 추세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추세 이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같은 자율주행 테마인데 왜 그렇죠? 주가가 오버를 했죠. 시가총액 6조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시장에서 MSCI 플레이의 수급이 컸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의 경우에는 같은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도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시총이 네.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스톱하고 추세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로 하나 또 흥구석유 볼게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동안 흥구석유는 장중에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고 23%의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 그 유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러시아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잖아요. 네. 국내 연료 부족 위기가 커짐에 따라서 과감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리스크 속에 이 흥구석유를 포함한 유가 관련주들도 좀 봐야 됩니까? 봐야 하긴 하는데 네. 참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변동 되게 커요. 그죠? 특히나 WTI 유가의 가격이 수요가 지금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급단의 이슈들이 계속 이제 불거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게 되면 또 급격하게 WTI의 가격이 하락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후 반영이 되는 입장에서 트레이딩 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흥구석유를 포함한 대다수의 이제 석유화학 주들의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보지만 네. 직접 이 종목들 안에서 플레이하기에 저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트레이딩은 여기서 해야 된다라고 자꾸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되나 손이 이렇게 선뜻 가지 않는 저는 그러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구석유를 포함한 이 유가 관련주들의 추세를 눈여겨보긴 해야 되는 네. 시기다. 그런데 여기서 과감하게 플레이하자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제 마진의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정제 마진하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당연히 하나밖에 SOE? 없잖아요. 구도일. 네. 네, 도일씨를 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유가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 S-오일이 한 번 더 시장에서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쪽을 보시는 게 조금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오늘장 특징주로는 KB스타 2차 전지 탑10 인버스 한번 네. 볼게요. 네. 2차 전지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셋 중에도 분명히 털어보면 많이 종목이 네.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여기 인버스 ETF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마음에 들지 않긴 하거든요. 네. 근데 모든 테마에는 뭐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있으니까 네. 어쩔 수 없는 수순인 것 같은데 오늘장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인버스 ETF의 출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장 또 흐름까지 짚어주시죠. 출시가 아주 짜증나는데요. 네, 네. 짜증나죠. 이게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매를 하기보다 매수를 해서 이익을 보는 단계 그 부분을 대부분 선호하죠. 선호하는데 이렇게 출시한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비례해서 ETF를 정방향으로 출시하기는 했지만은 왜 지금인가 싶고요.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봐야 돼요. 오늘 거래 대금이 한 690억 정도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보다 점증해서 만약에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주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에코프로 기준으로는 15일에 이제 FTSE 편입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수급은 뭐 ETF 단에서 인버스가 출회가 되고 있지만은 네. 지금 뭐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는 밸류 매력까지 이제 돌입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저라고 하면은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뭐 에코프로 BM 둘 다 매수 플레이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증시에서는 이렇게 테마별 ETF 레버리지 인버스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도 인버스가 있고 그런데 국내 시장 안에서는 지수 추종이라던가 뭐 천연가스, 원자재 이쪽에서 국채에서 인버스가 있지 이렇게 테마로가 나온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발 또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불신, 뭔가 좀 심리적인 요인을 자극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을 좀 정리해 보자면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결국에는 양극화를 좀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올 초에는 주도주를 들고 있으신 분들과 없으신 분들의 양극화라고 하면 지금 이 9월 달은 주도주를 계속 들고 계신 분과 네. 또 이제 종목 플레이를 하신 분들의 양극화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말 극단적인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결국 주식시장에서의 이 트레이딩은 돈을 좀 쫓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뉴스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우리가 현대오토에버를 잠깐 좀 다뤘었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현대오토에버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구나, 혹은 수익률과의 싸움이구나. 그러니까 수익을 줄 때 잘 챙기실 수 있는 분과 조금 욕심을 부리신 분들의 또 갭 차이가 굉장히 또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 저는 추석 연휴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천천히 매수를 하는 전략, 짧게 보시는 분들은 평소보다는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 않으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오늘 장 한마디.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그 채팅방에 그러더라고요. 국장은 1% 익절이 국룰인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익절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양극화 심화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이성우 이사님은요? 시장 색깔의 변화죠. 네, 명백히 그 2차 전지가 조정 나오면서 반도체는 일부 반등이 나오고 네. 떠있던 종목들, 뭐 로봇, 뭐 기타 AI, 의료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어요. 시장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시장 색깔이 바뀔 때는 우리가 타 종목들, 뭐 실적이 나올 수 있다거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 업종으로 수급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가가 상승할 때 주가가 정방향으로 강한 조선주 또는 이제 신작 게임의 출시 예정에 있는 게임주, 여기에 더해져서 수급의 빈집인 뭐 컨텐츠주 이런 업종 종목들도 뭐 찾아서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 색깔의 변화라고 오늘 장 한마디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아쉬운 오늘 장 떠나 보내면서 내일 장의 상승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